네, 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노무사, 노무법인 가치 조현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네, 노무사 A to Z 세 번째 시간이죠. 주된 장점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노무사 그리고 필드 노무사에 대한 업무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드렸다면 이제는 필드 노무사의 관점은 동일합니다만 도대체 무슨 장점이 있길래 시장에 이런 기회비용을 바치고 접근해야 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 우선은 이제 시중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전문직 이제 평균 보수를 아마 냈던 어떤 국세청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던 자료라고 기억하는데요. 거기 노무사 평균 소득에 대한 것이 2천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천만 원. 사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느냐에 대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2천만 원이면 네, 수입이 생활이 안 되는 정도의 이제 소득이니까 그렇지는 않단데 이 숫자가 어쨌든 의미하는 바가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잣대로 설명하는 것은 분명 어렵다. 그리고 이 2천만 원이 나오게 된 어떤 일련의 배경이 이 자격증의 장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입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본다면요. 이 자격증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다른 결에서 본다면 사업화가 가능하다와 충족감이 있다. 네,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화에 관련해서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니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일종의 이미 고여버린 시장에서는 뉴비, 주니어들은 사실, 지배적인 어떤 위치를 가져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대표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제 가능할 거냐. 그러니까 사업화에 대한 구조를 만들 수 있겠냐에 대한 얘기가 이 사업화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흔히 뭐 8대 전문직이라고 하나요? 전문 자격사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 틀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죠. 사업화는 주니어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후에 대표가 이제 구체적인 실무 업무를 하지 않아도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사람이나 혹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냐.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전문직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제가 일단은 한번 고민해 봤을 때 변호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변호사는 뭐, 이른바 이제 유사 법조 직역인가요? 저희가? 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메인이 되는 네, 자격증이죠. 굉장히 훌륭한 자격증입니다. 송무 대리권은 사실 막강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설적이게도 이제 주니어 노무 변호사죠. 뭐 어쏘라고 할까요?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한 3년차 이내의 변호사분들은 사실 영업이 어렵다랑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너무 오래된 자격증이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집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분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제 주니어가 너무 어렵다라는 점에서 탈락입니다. 세무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제가 당연히 제 주변에도 세무사 분들이 참 많으신데 여기도 너무 시장이 고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타자격사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잘 내밀한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저희랑 크게 다른 것은 전관이죠. 네, 공무원 출신의 세무사님들이 시장의 지배력이 이제 막강하다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시장 자체가 오래되기도 해서 레드오션인 것은
아마 모든 세무사님들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적인 모델은 뭐 어느 정도 저는 노무사보다 오히려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자체만으로 접근할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접근성은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머지 뭐 간평사, 관세사, 네, 다 제가 모임이나 혹은 제 친구, 동기, 동료들 중에 이제 하시고 계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회계사를 포함해서 회계사, 간평사, 관세사는 법인에 소속돼 있는 직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대형 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분을 투자한 파트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어떤 개별적인 독립적인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 도는 것은 꽤나 어렵더라고요. 네. 네, 뭐 얕은 지식이지만 다른 자격사들에 비해서 노무사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니어가 접근 가능하냐? 아이러니하지만 이건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작기 때문에 우선 타 자격사에서 굳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동법이라는 것은 이제 좀 특수한 법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같은 유사 직역인 변호사의 영역에서 봤을 때 어, 일반적인 민법의 시각으로 풀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로스쿨에서 특수하게 공부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물론 낮고요. 네, 그래서 침범이 적습니다. 침범한다고 하더라도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작다는 건 단가가 작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천만 원, 2천만 원 되는 형사 사건은 뭐 제일 잘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죠? 제일 잘하는 그 전문 자격사를 찾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는 기업 규정 컨설팅이다, 이러면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를 어렵게 찾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기업에서 뭐 그게 큰 지출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업은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뭐 연차로 따진다면 이제 10년 차니까 사실 아주 내공이 많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 정도의 이제 포지션에 있는 노무사들이 저는 어느 정도 선호를 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공이 더 많으신 선배 노무사님들은 이제 그 방법대로 어쨌든 단가를 높은 것들에 대한 영업을 하시겠지만요. 저나 혹은 저보다 오히려 더 전연차진 분들의 경우에도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또 나름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자격사만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많이 바뀝니다. 네, 노동관련 법령보다도 이제 해석이나 지침 같은 것들이 계속 바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배 노무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팔로우 하는 것이 꽤나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전연차 노무사님들, 주니어 노무사님들이 시장에 접근했을 때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승산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네. 하나 더 말씀드리겠네요. 이제 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저도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아직 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이 자동화와 관련된 AI와 관련된 어, 기술의 발전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이른바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노무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전혀 새로운 기회의 포착이자, 또 어떻게 생각한다면 닥쳐올 수 있는 예상되지 못하는 어떤 흐름에 대한 이제 걱정이 드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찍는 26년도 6월의 경우에는 이제 이걸 기회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위협으로 볼 거냐, 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업화의 모델로서의 기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라는 것은
부가가치와는 다른 겁니다. 부가가치는 이제 단가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코스트를 낮추는 것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업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뭐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또 다음에 한번 기회를 가지고 강의를 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충족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충족감은 제가 뭐 표현할 방법이 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일종의 정신승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의미로 풀어서 생각한다면 일과 이제 나의 성장이 같은 궤를 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 저는 뭐 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거기서의 일은 이제 소모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내도 그것은 이제 기업에 귀속되는 것일 뿐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혹은 기술에 있어서의 혹은 이제 장래를 도모하는 것에 있어서의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꽤나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무사는 그렇지 않죠. 하드합니다. 모든 것이 하지만 다 성장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채용 노무사일 때 대표님이랑 업체에 가서 담당자들과 뭐 밥을 먹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남자 노무사기도 하니까 이제 부르셔서 가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좀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경험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어떻게 자문사에 대한 것을 상대하는지, 어떻게 뭐 웃는지, 어떻게 뭐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거기서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레벨의 이상에서 성장이 있으려면 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나요? 그 이론에 따르면 어쨌든 모방이 가장 중요한 학습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노무사는 성장과 일이 같은 궤를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음, 워라밸이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쨌든 워라밸이라는 일의 말의 전제는 일과 삶은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걸 나누는 삶이 과연 이제 어, 행복할 거냐에 대한 것은 저는 여기에는 좀 퀘스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이제 노무사 일을 하는 이제 필드 노무사의 입장에서 이걸 달리 생각한다면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또 제가 다음번 차시에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노무사 자격사의 진짜 장점 두 가지. 첫 번째는 사업화가 가능하다. 그 주니어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왔을 때 이걸 이제 사업적인 비즈니스 마인드적인 관점이 있다면 꽤나 잘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족감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이제 워라밸에 관한 얘기를 좀 다시 써야겠지만 내 성장과 그 나의 일이 같은 궤를 그린다는 건 꽤나 짜릿한 일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노무사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사회적 위상이라든지 보수라든지 뭐 정년이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장점들이 진짜 장점일 거냐? 여기에 관한 조금 더 내밀한 대화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부탁드리고요. 댓글 이제 남겨주시면 댓글을 통해서 소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올라가는 시점이면 네, 1차가 끝나고 2차를 한참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강의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어떤 모티베이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모두 더운 여름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